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유대회를 맞아 다음 주부터 대회가 끝날 때까지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최고 효자 종목 양궁 대표팀이 어제부터 광주에서 실전 훈련에 들어가며 광주 유대회 메달 사냥 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지역 첫 메르스 환자인 113번째 환자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학교 위생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이 수질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유대회를 앞두고 광주시가 불법 주정차 뿌리 뽑기에 나섰습니다. 빛고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질서를 잘 지키는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인데 단속 현장을 보니 부끄러운 자화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 단속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에 어지럽게 주차된 차량을 단속합니다. 주정차 단속이 시작되자 운전자들이 차를 옮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10분 넘게 방치된 차량들은 어김없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된 거예요, 이 차량. 유대회를 앞두고 전국 꼴찌 수준인 교통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광주시가 주정차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교통문화지수에서 광주는 2년 연속 10위를 기록했고 그중 광주 동구와 광산구, 서구는 전국 자치구 가운데 꼴찌의 수모를 당했습니다. 다른 분들 오셔서 이제 불쾌하게 생각한 것보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통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좋죠.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심 200곳가량의 장소를 골라 불법 주차가 심한 정도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나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를 보면 올해 5월까지 적발된 건수가 작년 한 해 적발된 건수의 60%를 넘고 올 평균 단속 건수도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광주시는 이렇게 인도 주변이나 버스 승강장 등 주차 단속 차량을 피해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이 구간은 저희 스마트 앱 신고로 해서 시민 신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각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지만 이런 단속을 비웃듯 일부 운전자들이 막무가내식 주정차를 하면서 여전히 부끄러운 광주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대회를 얼마나 안전하게 치르냐에도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안전한 유대회를 치르기 위해 곳곳에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주경기장에 초소형 비행물체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폭탄을 실어 원하는 곳에 떨어뜨릴 수 있는 이 신종 테러에 육군 헬기가 출동해 대공포로 드론을 격추시킵니다. 테러범들이 버스를 탈취한 상황이 발생하자 이번엔 경찰 특공대가 나섰습니다. 민관 군이 함께한 대테러 종합훈련 참가자들은 실전에서도 물샐 틈 없는 안전을 다짐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춰왔고 대회 기간 중에도 얼마나 있을지 모를 모든 변수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바지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인 유대회 선수촌도 선수와 임원들의 건강과 안전에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메르스에 대비해 선수촌 곳곳에 발열 감지기를 설치하고 검역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 대회가 7월에 열리는 점을 감안해 식재료의 신선도와 안전성 유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안전은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특히 식음료의 안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위는 또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함께 약물 없는 깨끗한 대회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가물어가는 날씨에 소나기가 건조함을 그나마 달래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오늘도 끈끈한 무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광주의 한낮 기온이 29도로 어제만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간 데다가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오늘 새벽부터 안개가 자욱합니다. 특히 영광의 가시거리가 170m로 안개주의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다행히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의 최고 효자 종목은 양궁이죠. 이번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부터 광주에서 실전 훈련에 들어간 국가대표 양궁 선수단을 한신구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광주 국제 양궁장. 국가대표 남녀 양궁 선수들이 사선에서 한 발 한 발 관역을 향해 시위를 당깁니다. 양궁 경기의 특성상 바람이나 기후, 지형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지 적응 훈련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좀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좀 경기적인 결과가 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바람에 대한 그런 적응 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선수는 올림픽 2관왕에 빛나는 기보배 선수. 국제대회 경험이 풍부한 데다가 광주시청 소속으로 이번 대회에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힙니다. 규모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편이고요. 저로서는 저희 집에 온 것 같아서 마음적으로도 심리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끝난 월드컵에서 개인과 혼성에서 2개 금메달을 딴 광주여대 최미선 선수 역시 뛰어난 집중력과 지구력으로 선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호흡 훈련 이외에도 경기 당일 심리 상태가 메달의 색깔을 좌우하기 때문에 심리 훈련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리도 이제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심리는 경기 심리 하는 박사님이 또 계시고 계속 이제 저희가 심리 훈련을 하고 있고요. 양궁 대표 선수들은 4일 동안 광주에 머물며 금빛 관역을 향한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광주 유대회에 출전할 남녀 축구대표팀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남녀 축구대표팀은 오는 22일부터 파주 트레이닝센터와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각각 최종 훈련을 진행한 뒤 유대회 조별리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만과 이탈리아, 체코 등과 한 주에 편성된 남자 대표팀은 다음 달 2일 대만을 상대로 첫 경기를 치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기념우표가 발행됩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대회 홍보와 국민적인 붐을 조성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오는 23일 기념우표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행되는 기념우표는 16장 한 세트와 4장 한 세트 등 2종으로 모두 140만 장이 발행됩니다. 디자인은 마스코트인 누리비와 엠블럼을 비롯해 광주 유대회 주경기장 축구 등 축구 4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최연애 코레일 사장이 호남 KTX 열차의 증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연애 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호남선 KTX 수요 예측에 오류가 있었다는 천정배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재 운행 중인 KTX 산천의 일부를 KTX1으로 교체하면 좌석이 늘어나는 데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토부는 이용객 증가로 송정역이 비좁다는 지적에 대해 증축을 비롯해 이용 공간 효율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가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로 성장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자동차 산업밸리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조선대 유영태 교수는 완성차 메이커가 새로운 공장 입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인이 부지 매입과 인프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시설 유치가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내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과 노사민 간의 신노사문화 정착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르스 여파의 식중독 위험까지 학생들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육당국이 위생용품을 학교에 비치하고 급식 상태 점검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굣길,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학교 내 음수대와 화장실 옆에는 손을 말리는 기계까지 설치됐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전 교실에서 손 세정제로 손을 씻습니다. 발열 체크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학교에서도 손을 깨끗이 씻고 집에서는 손을 깨끗이 씻고 있어요. 메르스가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걱정도 많이 되긴 하지만 소독도 잘하면 걱정 없을 것 같아서. 메르스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 학교에 마스크와 발열 체크용 체온계가 보급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2개 시군 교육청마다 소독기 넉 대를 구입해 각급 학교 방역 소독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름철 조리사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식중독 사고입니다. 위생 담당 직원들이 음식 조리 과정은 물론 보관된 재료 상태까지 꼼꼼히 점검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잦아지면서 식중독 위험 지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각종 기구들을 정확히 관리하고 적재 독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전남 지역 3개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메르스의 식중독 위험까지 높아지면서 학생들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남 지역 첫 메르스 확진 환자인 113번째 환자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광주의 국가지정 격리병원에 입원 중인 113번째 환자는 앞으로 확인한 뒤 퇴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113번째 환자와 접촉해 목포의 국가지정 격리병원에 입원 격리된 50대 여성도 2차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퇴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남에서는 263명이 자택격리 중이며 특이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은 수질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편의점, 소규모 점포에 판매 중인 먹는 샘물 24개 제품을 수거해 51개 항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페트병 성형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티몬도 권고 기준 15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보다 훨씬 낮은 미량이 검출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돼 단속 실적이 한 달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안전띠 미착용 단속 건수는 지난 4월 783건, 지난달 2,500여 건, 이번 달 중순 기준으로 6,3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속 건수가 한 달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교통법규 준수율 조사를 앞두고 강력한 단속이 진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지난해 광주 지역 안전띠 착용률은 92.5%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위에 그쳤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야구 볼만 나는 요즘입니다. 분위기 좋은 기아 타이거즈 이번 주 반등을 노리고 있는데요. 출발이 좋습니다. LG를 상대로 승리를 챙기고 6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평균 자책점 1.47을 자랑하는 양현종 선수입니다. 역시나 리그 최고 투수다운 호투였습니다. 양현종은 6이닝 무실점으로 팀 2연승과 함께 시즌 7승을 챙겼습니다. 뒷문은 윤성민이 책임졌습니다. 한 점 차 앞서던 9회 말 아슬아슬한 풀카운트 승부 끝에 박용택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시즌 14세이브를 올렸습니다. 양현종과 류제국의 투수전이 예상됐지만 수비의 집중력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꽃주장 이범호 선수가 버티고 있는 양현종의 등 뒤는 든든했습니다. 이범호는 결정적인 순간 호수비를 펼치며 경기의 흐름을 주도했는데요. 노련하게 병사를 성공시키는 명품 수비부터 3루를 향하는 강한 타구들을 척척 잡아내며 타구가 새나갈 틈 없는 탄탄한 수비력을 선보였습니다. 반면 LG는 실책을 남발하며 되려 기아의 공격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호령의 빠른 발이 만들어낸 실책으로 선취 득점에 성공한 기아는 계속되는 LG의 실책을 놓치지 않고 득점 기회로 연결시키며 집중력 있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K리그 5위에 올라있는 광주FC는 오늘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구단 역사상 첫 4연승에 도전합니다. 광주는 통산 대전전에서 4승 2무 5패로 조금 뒤처지지만 최근 대전전에서 무실점 3연승을 달린 만큼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은 현재 리그 12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 잠실에서 LG와 시즌 6차전을 치릅니다. 기아는 오늘 스틴슨 선수가 출격합니다. 이 선발로 확실한 믿음을 주고 있는 스틴슨은 평균 자책점 3.78을 기록하며 6승을 올리고 있습니다. LG전은 첫 등판인데요. 시즌 7승과 함께 팀의 3연승에 도전합니다. 오늘 LG의 선발은 소사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강진군에 있는 전라 병영성이 보건공사 15년 만에 성곽복원을 끝내고 내년부터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바로 옆에 만들고 있는 하멜촌도 오는 2017년 새 볼거리로 들어섭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 병영성 옆에 만들어지는 하멜촌이 윤곽을 갖췄습니다. 강진군은 올해까지 하멜촌 조성 설계를 마치고 150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하멜이 타고 온 선박을 복원하고 풍차거리, 네덜란드 맥주촌 등을 세울 계획입니다.
조선 태종 때부터 고종까지 480년 가까이 호남의 육군을 지휘한 전라평영성도 지난 1991년 복원을 시작한 지 15년 만에 성곽과 사대문 복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북문루와 성곽 여장 쌓기 그리고 내부 발굴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2016년부터는 성곽 내 건물지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북문 쪽 건물터 발굴 조사를 끝내고 내년부터는 건물 복원과 남쪽 건물터 발굴을 함께 추진합니다. 북문 복원이 끝나면 1080m의 성곽을 개방해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예, 북문루가 완공이 되면은 성곽 전체 4대 문루가 다 완공이 되기 때문에 성곽 전체를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충분한 관람 동선이 확보가 됩니다. 전라평영성 복원 사업은 지금까지 310억 원을 들여 57%의 공정을 마쳤고 하멜촌 기념관을 확장하면서 평영성 홍보관도 갖출 계획입니다. 강진구는 오는 2020년까지 관아와 막사 등 옛 건물 복원을 마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천 수질 개선을 위해 용봉천과 서방천의 우수관과 오수관 분리하는 공사가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용봉천과 서방천은 빗물과 생활하수가 분리되지 않아 광주천 수질 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냄새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시는 150억 원의 예산을 들인 공사가 2018년 끝나면 광주천이 깨끗해지고 냄새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서명운동에 전남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참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와 지역 균형 발전 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12일 현재 도내에서는 전국 최다인 80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서명 명부를 지역 균형 발전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 전남은 생산 유발 효과가 최대 2조 원 줄고 취업 유발 효과도 최대 12,000명이 줄어든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면세점 센 사업자로 선정된 국민산업은 오늘 개장식을 갖고 본격 영업에 들어갑니다. 무안공항 면세점은 국민산업이 사업자로 선정된 뒤 모델링과 전산 프로그램 정비를 위해 한 달 보름가량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국민산업은 연간 4억 5천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앞으로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합니다. 그나마 소나기라도 내려서 다행입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오늘도 끈끈한 무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한낮에 광주가 29도로 어제만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간 데다가 대기 중의 습도가 높아지면서 현재 안개가 자욱한데요. 특히 영광의 가시거리가 170m로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차간 간격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오늘 동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면서 가끔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선선해서 상쾌한데요. 광주가 21도로 출발하고 있고 한낮에는 어제만큼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광주와 화순이 29도, 담양과 구례 2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의 안개가 짙게 끼겠고 특히 남해안에는 오늘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토요일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